지금부터 앞서 다가올 2022년 피파 월드컵 기념 부발 서베이 브리핑 시청역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축구 대전성기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가득했던 시청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도시철도역이며 연명은 인근에 서울특별시청이 있어서 시청역이라는 연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순환선으로 변경되기 전에 1기 지하철 개혁 때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환승역으로 기획되었던 역입니다. 1, 2호선 유실물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서 혹시나 분실물이 생기시면 시청역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역은 월드컵 시즌만 되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 거리 응원하기 위해 모이는 일종의 월드컵 거리가 되어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그 열기가 서울시청 앞을 채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청이 있는 시청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호선 시청역은 건설 당시 이미 2호선 환승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호선은 순환선이 아닌 구 2호선 때의 기획이었으며 1호선 개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 2호선이 파기되어 현재의 순환선으로 수정하면서 환승역의 기능을 유지한 역이 되었습니다. 1974년 1호선 개통 당시에 시청 앞 역이었으나 1983년 현재의 역명으로 바뀌었으며 1984년 2호선 개통으로 환승역이 되었습니다. 2호선 시청역은 2000년도 역번호 개정 전까지 서울 지하철의 유일한 1번 역번호였습니다. 1호선은 50번, 3, 4호선은 9번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2000년도 역번호 개정으로 201번으로 변경되었고 1호선 시청역은 개통 당시 51번이었으나 역시 2000년도 역번호 개정으로 13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역번호 개정 때부터 2009년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통 때까지 한동안 서울 지하철의 유일한 N01번 역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시청역의 주변 정보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역에는 시청역부터 저번에 소개해드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호선 운행 구간까지는 을지로 지하보도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보도를 통해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며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어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을지로 지하보도라고 불리기보다는 서울 아랫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역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서울 프라자 호텔 지하 통로를 통해 명동 지하상가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오래된 역사 내부 1호선 구역 역사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이르러 오랫동안 봉쇄해왔던 1번 출구까지 다시 열면서 구간에 비해 상당히 깔끔한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고 인근역인 광화문에 비해 1974년 개통된 본역은 지나치게 낡았던 것이 사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전철 사상 처음으로 적벽돌 인테리어를 적용한 역사이자 2호선 중 유일하게 적벽돌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한 역사로 다른 역사에 비해 건설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내방송 음악으로 서울의 창가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호선 개통과 2호선 개통으로 서울 창가가 소리 소문 없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역 주변에는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의회, 덕수궁, 서울도서관, 그리고 서울광장 등이 있습니다. 2002년 피파 한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 때까지만 해도 시청 앞 광장에는 아스팔트 차도밖에 없었지만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때 잔디를 깐 광장으로 개조하며 2004년 5월 1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두 노선의 교차점 답게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만 명 언저리에 형성되며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상업 업무 지구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에는 붐비는 대표적인 역이며 덕수궁과 시청 광장으로 대표되는 관광 수요가 있어 항상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특히 이 주변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승객 숫자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서울 도심권의 경우에는 대기업 본사의 강남 이전, 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로 2000년대 이후 승객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시청역은 그와 달리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5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한복판으로 찾아오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두 노선의 교차점인 시청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까요? 유동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시간대별 이용 인원 데이터를 통해 1, 2호선 시청역의 승하차 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7시에서 9시에 하차 인원이 많고 17시에서 19시에는 승차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
요일별 이용 인원 데이터를 통해 1, 2호선 시청역의 승하차 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호선 공통적으로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 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시청역 근처 유동인구는 남성이 11만 2,863명, 여성이 7만 8,49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만 1,781명으로 전체 연령 중 22% 비중으로 가장 많습니다. 직장인구 3만 9,886명으로 남성이 19,482명, 여성이 2만 404명으로 연령별로는 30대가 11,642명, 40대가 1,874명입니다. 시청역 근처 주요 시설은 공공기가 40곳, 금융기가 75곳, 의료시설은 64곳, 문화시설은 11곳, 숙박시설은 44곳, 교통시설은 22곳입니다. 저희 브랜드 발전소의 매체는 시청역과 시청역에 있는 을지로 지하상가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된 매체와 해당 광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시청역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중 근처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많아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며 근처에 서울광장과 멀지 않은 광화문 광장 그리고 덕수궁까지 위치해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타겟으로 한 광고들이 개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로 9월 22일에 열렸던 축제입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사례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저소득층 가정용 전원수 보일러 지원 캠페인으로 공공기관의 캠페인 광고인 만큼 시청역 근처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많다는 특징이 잘 드러나는 광고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관련 광고입니다. 이 또한 두 번째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특징이 잘 드러나는 광고입니다. 네 번째는 밀양 관광 홍보 광고입니다. 이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맞물리는 사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점을 잘 활용한 광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23년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즈 대회로 2023년 5월 12일에 열리는 대회입니다. 이 또한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잘 활용한 광고로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 관광을 결합하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 특성상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효과적인 광고로 뽑았습니다. 2002년 피파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넘쳤던 시청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부발 서베이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자, 뒤쪽에서 헤딩! 슛!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자, 올렸습니다. 좋아요. 슛! 이정수! 골! 네! 이정수입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림이죠. 2대 0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완벽합니다. 자, 월드컵 역사 한국 네, 대한민국과 벨기에 대결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경기는 벨기에가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조별리그 3승. 브라질 월드컵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1무 2패. 그리고 위험한데요. 후메스. 오우, 조현우 키퍼 내려지는데요. 땅볼로 깔아찹니다. 흘러갔고요. 슛! 나왔어요.